안녕하세요.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또 장혜성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6.25 전쟁 관련 접했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3탄을 준비합니다. 김일성이는 낙동강까지 나갔다가 밀려 올라간 걸 소위 전략적 후퇴라고 해요. 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후퇴했다. 전략적인 후퇴가 아니라 또 쉽게 말하면 쫓겨서 들어갔던 거죠. 쫓겨 들어갔죠. 소위 전략적 후퇴 과정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후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장진어반에서 유엔군을 완전히 포위했댔잖아요. 그 중국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장진어반 전투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사료로만 봤지 구체적으로 선배님처럼 모르거든요. 특히 북한군이 쫓겨 올라가서 들어오는 패잔병들 몽땅 무어가지고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재편성하고 나오는 과정. 그 얘기라서 하면 그것도 역시 긴 얘기인데요. 짧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 후퇴를 하게 된 거는 그 인민군대가 50년 8월 31일에 최후 공격이라 해가지고서 전전선에서 공격을 했는데 원래 공격이라는 그 한쪽에 있는 부대를 방어를 시켜놓고 거기서 많은 인원을 차출해서 다른 전선에 가서 그 집중해가지고 하는 게 그 공격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인민군대가 그럴 형편도 못했어요. 더금노도 없이 거기까지 나가다 나니까. 그런데다가 더구나 인민군대가 총 진격에 나간 게 그래서 한 10만 나갔는데 그 낙동강 좌안에 그 배치된 그 국군하고 미군이 10만 거의 1대1로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군과 그 다음에 국군이 무장 장비는 인민군대에 비해서 말할 수도 없이 제공권을 다 가져가. 제공권 다 해상권을 다 가져가. 그 융단 폭격이라는 게 그때 나왔단 말입니다. 가장 미군이 무지하게 그 폭격하더래요. 폭격하는데 그래도 그 김일성이 이 무지막지한 인간은 최후 공격을 해서 31일 날에 최후 공격을 했는데 육산 구체적으로 마산 그까지 나갔대요. 방호사이가 사단장을 했는데 나가서 공격하려니까 미군이 딱 좌표를 정해놓고서 포사격을 하는데 거기서 애대 한 절반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공격할 부대가 있어야 공격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산까지 뒷산까지 갔다 가서 그 내 공격을 못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어물거리다 가서 결국은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그래서 중가운데 잘려갖고 저 앞에 나갔던 건 사실 다 포위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국토 포위가 돼버렸으니까 완전히. 그때 미군이 만약시 그 38선을 막은 상태에서 그 안에 가까이 있었던 그 인민군대를 섬멸하자면 순식간에 섬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군이 먼저 38선을 넘어서 북한 쪽을 쳐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군도 그 국군 뒤를 따라서 북한을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 많이 그 얘기를 되고 있었지만은 북한 신천 학살사가이라고 지금도 가기만 하면 신천 원래 그 군당 청사인데 그걸 지금 다 사석관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됐는데 40일 동안에 죽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5,854명인가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근데 거기 취재를 아마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다 진짜로 들었거든요. 아, 정말 미군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그런데 취재를 자꾸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실제 있었던 영감 많아서 구체적인 얘기 들었는데 미군은 자기는 보지도 못하대요. 한 번도 보지 못해. 뭐 해리슨이 좀 해리슨 중위가 일개 중위가 그런 대학살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10월 13일 날인가 국군이 들어왔대요. 근데 10월 10일 날인가 거기서 신천 시내에서 무장폭도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무장폭도 일어나게 된 계기가 참 중요한데 그 인민군대가 후퇴를 한다 하니까 그 군안전부에서 말하자면 살생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후퇴하기 전에 죽이고 올라가요. 이거 놔뒀다가는 이제 국군이 들어오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 반동 쪽에 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미 그 살생 명단을 만들어 갖고 죽였어요. 들어. 죽였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금방 퍼졌단 말이에요. 전쟁 와중이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살생범 명단을 만들어 갖고서 지금 막 죽이고 있다. 그래서 소문이 쫙 나가니까 그 신선 사람들 다 무엇입니까? 날 와서 죽이라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얘기 들은 거는 신천 중학교 체육 선생이 신천 그 지구 치안대 대장 했다 그러던데 뭐 다른 말 들어보면 또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 사람들이 무장을 들기 시작했는데 또 한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여기서 그 후퇴하게 되니까 인민군대를 초월해서 가는 사람들이 재령역전에서 400명인가 그렇게 기차를 다 단체로 야 우리가 무슨 뭐 가다 김일성이 대포밥이 되겠냐 총을 돌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돌아서고 또 신천에서도 살생범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이 치안대를 조직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났던 그 영감이 신천읍에서 거기서 자기네 집까지 한 10리 된가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서 그날 저녁에 달구지를 끌고서 신천읍에 왔는데 와 소리 나면서 가서 불이 사고 돼서 완전 산탄같이 일어나면 여기가 군 내무서를 지금 쳐들어가는 파이지. 내무서를 지금 격격히 포위라고서 그러니까 그다음 거기서 그 방어하던 게 그 군안전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군당 사람들하고서 밑이 거기서 방어하다 마지막에 다 손 들고서 항복하고서 나오고 말았지. 그런데 이게 아직 국군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이 사람들이 치안대를 총 조직했는데, 치안대를 조직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자면 방어를 하던 그런 놈들을 비롯해서, 사람들 막 갖다서, 방공호에다 다 이렇게 쓸어 엮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눈에 불이 올라서, 말하자면 달이 떴지. 노동다에 들었다 사람이면 그저 아무 사람이나 다 잡아다서 죽이는 판이에요. 그 노동당이라는 게 그때 노동당이 진짜로 무슨 막스레인인 줄 알가서 공산당 선언을 알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저 위에서 말하자면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마분지 당성을 하나씩 나눠준 사람들이 절대 다수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당원이라 하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모조리 다 그렇게 죽였거든. 그래서 그 화약 창고 무슨 백공 어린이 400명의 어머니 어머니들 다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그렇게 했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9월산에 다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9월산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때 9월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3만 명까지 됐어요. 아이고. 그렇게 굉장히 많았대지. 그러다가서 중국인민정부에 다시 재직에 나온다니까 이번엔 바꿔내서 그다음에 그 9월산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내려오면서 치안대라고 했던 사람은 이건 치안대 뭐 정말 창고지기를 보천하 한 막대기 지고 서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 그런 사람을 다 죽이나. 원래 공산당 복수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는 김일성에서 당이 기금 노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 되더라도 오늘의 발주에도 하나 치안대에 있었다기만은 그 사람 내 누구는 절대 대학에도 온전한 대학에는 못 가고 군대까지도 못 가게 하고 그걸 제일 최하바닥에서 탈락돼서 적대계층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치안대 연구자. 그렇게 되고 이제 그리고 얘기가 약간 좀 다른 곳인데 그래서 국군이 지금 쭉 지금 북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미 시군이 숙천인가 그쪽에서 다 이렇게 그 배를 다 다시 돌려서 동해안 쪽으로서 흥남에 가서 상륙했거든요. 흥남에서 상륙해서 오로로 해서 장진, 호반, 부천 그쪽으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과 서해안 국군이 총 진격의 두 개의 노선입니다. 하나는 서부전선으로 이자기 희천, 전천, 강계 신의주까지 거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신의주는 아니 못 들어갔어요. 독림까지 들어가고 서부전선 들어간다 보다가 초산이라는 데가 초산이 딱 압록강하고 붙어 있는데 초산까지 갔던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그때 어디를 도망쳤는가 하니까 강계에 갔거든요. 강계에 갔다 그다음에 고산진에 갔는데 강계에서도 고산진이 한창 멉니다. 한 200리 거의 될 것 같은데 고산진내가 만포에서 한 60리 되거든요. 근데 고산진에 최고사령부라고서 지금 거기 가서 있었는데 고산진에 가 있을 때
김일성이 그 들어갔던 거기 우방 이게 바깥에 보초를 서던 영감을 내 만났습니다. 고산진이 가니까 그 영감이 그 사적지 관리원 하더라고요. 아, 연구자니까. 그렇죠. 그 영감을 만났는데 그 영감이 뭘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박헌여하고 김일성이하고 재떨리 집어당기면서 던지면서 싸움하더라. 그때 박헌여 위무상했거든. 왜 싸움하던가 물어보니까 먼저 김일성이가 박헌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남조선에 밀고 나가기만 하면 100만 명이 그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그러더니만 100만 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들고 일어나서 도와주는 건 못 받다. 어떻게 된 기가? 그러니까 박헌여가 한다는 얘기가 그게 46년도 9월 대구폭동, 그다음에 48년도 4월 달에 제주도 그 투쟁, 그다음에 그 려수군인 항쟁, 이거 전에 일이지, 이거 일어나서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 다 감옥에 들어가자 했는데 누가 들고 일어난단 말인가. 그러면서 박헌여이가 그 김일성한테 욕질하는 거, 야, 이 새끼야, 너는 뭐 다 군대들은 나가서, 최전선이 나가서, 남동안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자빠지는데 너는 저 예민해 죽었다고 해서 젊은 여자 성애를 데리고서 그러고 수작질 나고서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 말에는 김일성이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러니까 재떨이를 들어가서 이 개새끼는 니 같은 게 무슨 수사이냐 그래서 그 싸움하더래. 바깥에 보초를 선 사람 저게 그저 순순히 끝나지 않겠구나. 그때 벌써 약간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얼마 가지 않아서 52년도 12월 전원회인가 그 전원회 이후에 남조선에서 들어온 남로당은 그 리승엽이 박헌영이 이강국이 가장 그 제일 처음에 제일 높은 사람들을 하더니만 그 다음에 그 남로당에 들었다는 사람은 그저 다 모조리 다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잖아. BJ 고용간첩이라는 타이틀을 딱 붙였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요렇게 돼서 들어갔는데 팽덕회라는 사람이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죠. 팽덕회가 팔로군의 부총사령입니다. 총사령은 주덕이고 부총사령은 팽덕회인데 팽덕회가 그 1947년에 호종남이 100만 대군을 끌고서 연안을 들이칠 때 거기 운동전이라는 걸 창실해서 운동전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호종남이 100만 군을 다 짚으셔버리거든요. 그걸 때려보시고 결국은 전중국을 해방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의 한 사람이 팽덕회란 말입니다. 그 어려운 상해도 해방작전을 팽덕회가. 그렇죠. 그때 원래 이 중국 지원군이 나오게 된 거는 이상조라는 사람이 이상조는 모스크바 가서 동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 와서 김두보이 만들어 놓은 조선 독립동맹에서 거기서도 한 자리 단단히 했고, 특히 자기 조선의용군이라는 거 조직했는데 의용군 사령은 무서이 됐지만 거기에 지대장으로서 이상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조가 그 후에는 중국이 대일 선전포고에서 소련군대에 의해서 동북이 다 점령되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하얼빈에 가서 지하 공장을 하면서 그때는 항일연군은 이미 다 소련에 넘어가고 없었거든요. 거기서 조선의용군 제3지대를 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상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연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연안에서 모태또이 주덕이 주운이 다 잘 알거든. 연안이라는 건 중국 공산당 본거지였어요. 본거지요. 김일성이는 실제 모태또이랑 이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동북에서 어물럭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조를 시켜서 그때 이상조가 상업상을 했습니다. 상업상을 하던 사람을 다시 북한군 부총참모장으로 그 명색을 달아줘갖고서 좀 들어가서 얘기하라. 얘기해서 지원을 좀 빨리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8월 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8월 말에 김일성이 총진군 명령을 내릴 때 이 사람은 빨리 들어가서 지원군 좀 달라. 이게 못했더니까 뭐라겠는가, 너네 지금 전선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상조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락동강이 나갔는지 한 달 됐는데 지금 밀고 당기고 이거 지금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다. 이거 빨리 좀 지원군을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못해도니까 무릎을 철렁 치면서 야, 이 새끼들아, 너네 정신 있냐? 그러다서 미군이 중가운데로 와서 불 끄면 너네 어떡하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상조가 그때 그 못했다 뭐 지원군 단락해놓고서 나와서 김일성한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전하니까 그 김일성 이 돌머리 같은 사람이 무정장군하고서 그 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 그저 어떻게 나갔는데 그 못했더니 그 영감이 말이야 개푸장도 몰라면서 저 다시 호텔에서 들어와서 38선 지키라고 그러냐. 근데 그 말 떨어지자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메가드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중국에서 지원군을 보내달라니까 보내주겠다고 안 했어요. 다 주운내도 그래, 주덕이도 그래, 다 이건 좀 어렵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당면하게 대만을 좀 해방하는 문제가 지금 초미의 문제로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우린 대만을 해방해야지 언제 지금 그걸 할 수가 있는가. 그 전에 대만 해방하기 전에 금문도라는 거 있고 마조도라는 거 있고 멀잖아요. 근데 금문도를 치려다가서 9,000명이 군대가 죽었어요. 그래갖고서 소련 군대 보고서 좀 비행기 항공물에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서 다시 치겠다. 그렇게 하는 차에 지금 좀 조선반도의 파병 문제가 제기됐거든. 그런데 이걸 누가 지지했는가 하니까 끝까지 했는가 하니까 못했다 이거. 도와주자. 우리가 처음부터 도와주겠다 했으면 도와주는 게 옳지. 스탈린은 그 비행기 상계 사단 주겠다 해놓고서 거짓말 쳤단 말이에요. 미군이 무서워서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못했다가 그러면 빨리 우리 침양군구에 있는 부대들을 먼저 내보내라. 그래서 침양군구에 있는 거 30만을 이미 준비했던 거 그걸 내보냈는데 그걸 팽덕회가 데리고 나왔죠. 나오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을 미군하고 국군이 쳐들어가게 게 서부전선을 한 개 부대, 동부전선 한 개 부대, 이게 장진 호반 쪽을 한 개 부대. 이게 가운데가 지금 텅 비었단 말이에요. 가운데 이게 원래 전략전술상이 이게 맞질 않는답니다. 그런 포위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를 지금 팽선생이 치고 나왔지. 치고 나와서 그다음에 양캔을 좀 막아놓으니까 그다음에 장진 호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총에 맞아 죽은 것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중국 인민지원군 제25군이 거기 투입되는데 난 옛날에 책들을 좀 본 기억이 있어서 근데 양근사라는 영웅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용화도 있을걸요? 용화 있어요. 양근사를 비롯해서 거기서 장진 호반에 가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미국보다 더 많이 얼어 죽어요. 자기네는 다 산꼭대기를 찾아오고 있으니까 산꼭대기 바람이 더 세지 산 밑이 바람이 더 세가 나요. 글쎄. 꼭대기에서 다 얼어 죽으면서 어쨌든 그랬는데 용화도 있어? 그 바람에 미군이 그거 좀 쳐들어가다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흥남을 해서 다 냈대고 말았죠. 김일성이 염치도 없는 사람이 김일성이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을 자기한테다 맡겨달라. 팽덕회가 지금 하는데, 자기가 작전을 개뿔같이 그걸 해가지고서, 그래서 다 개박튀기 만들어놨는데, 이게. 중국이 줄 게 뭐예요? 줄 게 뭐예요, 당초에. 안 주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설티각티각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평안남도 해창군 성공학산 거기가 있었는데, 사실 심심산골이에요, 거기가. 난 거기 몇 번 가보고 고태도의 아들 모한영이 묘지도 있는데 거기 연합지휘부라 해놓고 연합지휘부 무슨 연합지휘부 기본은 중국 팽덕회가 다 이게 작전하고 조선인민군이라는 건 거기서 약간 남아서 천양백 11고지 여기서 말하면 김일성 고지 동쪽을 인민군대가 맡고 서쪽이 훨씬 전선이 넓은데 그쪽은 다 중국인민지원군이 맡아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진지방어전을 하면서 3년 동안 끌다가 결국은 저기 끝이 났죠. 김일성이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놈이야.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네가 낙동강까지 나갔다가 부득불 후퇴하게 된 것도 소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원래 그 사람은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전쟁 총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소련이 약속한 10만 정의 아식보총을 보내주지 않아서 후퇴하게 됐다. 비행기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후퇴하게 됐다. 또 중공에 대해서도 계속 더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고착시켰다. 계속 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김일이가 끼어들어요. 김일이가 포위당한 다음에 여러 패잔병들하고 같이
그저 동부전선의 홈산을 타고 바로 이 고산진 사령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최고 사령부 안에 쏘는 고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군사 고문들이. 근데 그때 김일이가 시험도 못 가서 더불어가게 기르고 군복도 못 입고 다 깨진 엉뚱한 옷 입고 갈아입고 거기 왔대요. 숨느라고. 그래가지. 예, 가니까 김일성이가 보자마자 김일을 쏴 죽이고 싶었겠지. 서울방어사령관으로 내보냈는데 골동품 장사만 했다니까 김일성이 말이에요 하면. 말도 안 돼서 거기서 무슨 골동품장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서 냈다 욕을 하고서 저 황초룡 넘으면 상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잘루목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그때 6.25 전쟁 개시할 때 36대 땅구 중에서 최고사령부 예비로 남기는 탱크 2대를 주면서 황초룡을 막아라.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이는 면도도 못하고 모욕도 못하고 밥 한 끼 못 먹고 탱크 2대 갖고 또 갔다는 거예요. 그때 소련 고문들이 그 김일성이 최대의 자랑이에요. 소련 고문들이 당신들 조선공산주의자들 특히 한일투쟁한 당신들 조선빨치산들은 정말 의지가 강하다고 감탄했노라고 자기 보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김일성이 그 저작선 집에서 그런 말을 본 생각이 나는데 김일성이 지가 잘못한 건 어쨌든 다 알았어. 근데 내가 연안군에 300명 있어서 나갔을 때 이당 비서의 오빠가 피살자인데 북한군의 소대장 달고 어떻게 낙동강까지 갔댔는지 모르겠어요. 중도에서 후퇴에 들어오는데 후퇴에서 그 마을을 지나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을을 지나가는데 북한군 대렬이 후퇴에 들어가는 대렬을 빤히 보면서 국군이 따라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그랬대요. 그런 일도 있었네.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 오빠가 빨리 따라가셔야 되는데 엄마를 보고 가겠다고. 거기 잠깐 머물렀다 국군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당 비서가 그것 때문에 어찌해서 리당 비서까지 한 거예요. 그랬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야, 그때 잠깐 어쨌든 후퇴하면서 다 난장판이 되고 난장판이는. 하여튼 북한군 꼬리를 보면서 국군이 들어왔다니까. 또 한리당 비서는 그 6.25 전쟁 끝난 다음에 군사분계선이 59년도 그때까지 그 완전 고착이 안 됐댔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밤이면 노조서 서울장 갔다가 또 서울에서 장 보고 또 노조서 이렇게 들어오곤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미군의 총에 맞아 죽었대요. 저런. 요것도 피살자가 돼가지고 요것도 당일 군으로 뻗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이 총알을 주면서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스탈린도 미국을 무서워하더라. 야, 그럼. 미군이 원자탄을 쓰겠다는 바람에 제깍 손을 두고 무기 지원을 딱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는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필요가 없더라.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정말 50년, 60년 넘어가는 기점에서 원자탄 때문에 너무 혼이 나서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70년대에 들어서 북한 전역의 군수공장들을 지하에 걷어놓고 키우고 인민경제에서 떼내가지고 군수경제 위주로 나가는 기형경제를 이때 다 닦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북한이 자력갱생이 슬로건을 내걸 때 그 뗏목을 타고 낙동강을 건너던 정신으로 집신 싣고 낙동강 진펄길을 건너던 정신으로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혼나긴 혼난가도.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가 직접 전투에 참가한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많이 6.25 전쟁에 참가했다고요. 구체적으로는 내 고향이 중국 길림성 화령리 부도고인데 근데 우리 동네에서 70명이 인민군대에 나왔다가 3명이 살아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6.25 전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사람이 더 많이 그 피해를 봤다고. 김일성은 전쟁할 능력도 안 되고 야망만 하나 커가지고. 그리고 전쟁 기간에 남들은 나가서 지금 랑동에서 나가 죽는데 자기는 거기서 그 어린 체내 아이를 데리고선 결국은 저 임신시켜 갖고서 그래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인민부대에서 말들 많았다고요. 그때 빨치산들도 그렇게 김일성이한테 충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래놓고 자기한테 의견을 부린 사람은 그게 다 뭐 정파분자야 뭐야 해서 다 쳐내버리죠. 여기서 이제 후퇴까지. 예. 이거를 이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예. 이 주제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